미국 시간으로 4일,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에요.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연설, 의회 연설했는데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야당인 거죠, 미국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뭐 팻말 들고 뭐 이런 모습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얘기 좀 지금부터 해보겠는데요. 세 분 모셨습니다. 우선 외교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 전문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철원 교수님. 지금 보셨죠? 지금 뉴스와 시작하면서 의회 연설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전에 그 분위기를 전달해 드렸는데 취임 후 첫 연설 보통 이런 연설이라면은 뭐 박수 나오고 웬만하면 박수 나오고 다들 기립박수 치고 축하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강제 퇴장 그리고 항의하는 약간 고성 그다음에 항의하는 뭔가 손팻말 이런 게 다 등장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의회 또는 여야 대립이 극심하기로 이름이 난 대만 의회 이런 데서 보는 모습 같은데 그만큼 미국도 지금 정치권 대립이 심각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라고 해야 될 예. 미국마저도 지금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도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 상원 하원 합동 연설에서 첫 상원 하원 합동 연설에서 어떤 국민적인 통합을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 지금 2기 때 들어와서 완전 일방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 트럼프식 무대뽀 그런 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민주당 어떤 여러 가지 제언이라든가 민주당의 협치는 전혀 하지 않고 예. 그냥 상원과 하원이 지금 보면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예. 일방적으로 그냥 어떤 협치의 어떤 정치라기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끌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결국은 과거에 민주당이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모든 정책이 지금 폐기가 예.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DEI 정책이라고 해서 다양성, 형평성, 어떤 포용성이라고 하는 큰 대원칙이 무너지고 있기 예. 때문에 민주당 어떤 우리 상원, 하원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항의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제한적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회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저는 어떤 손팻말로 들어서 항의를 하고 예. 또 경호원들이 직접 들어와서 하원 의원들을 퇴장시키는 저런 굉장히 후진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앞으로도 저런 트럼프식의 일방 어떤 예. 통행식의 국정 운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어떤 뭐 상원과 뭐 여당과 야당의 어떤 대립이나 갈등이 계속적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 지금 공화당이 상원, 하원, 대통령, 행정부까지 다 지금 장악을 한 상태잖아요. 정대진 교수님, 방금 나왔던 모습 중에 일론 머스크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그 자리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 막 극찬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미국 정가에서는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2인자라고 하는 말이 예. 사실 그것마저도 조금 이제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2인자 이상이라고 네, 여러 보입니까? 권한들은 보면은 에어포스 원도 그냥 가족들하고 그냥 동행해서 막 타고 본인 하거든요. 조그만 아들 아들들이고 본인, 태우고 뭐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본인 비행기처럼 돼 있더군요. 네, 본인 어머니도 태우고 예. 해서 가족 여행을도 에어포스 원 이용을 하고 아마 보면은 벤스 부통령하고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사람들 좀 배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28일 날 있었던 젤렌스키와의 설전에서도 어쩌면 벤스가 조금 오버를 하는 게 그러면은 자기 존재감 때문에 아마 좀 오버를 일론 했던 것 머스크를 같고요. 의식해서 조금 오버하사가 사고를 친 겁니까? 그럼 결국에는 약간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2인자는 벤스잖아요, 부통령. 그렇죠. 근데 미국의 부통령은 원래 사실 조금 존재감이 미약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머스크에 가려서 지금 벤스가 완전히 좀 거의 사라진 국면인 거죠. 그리고 머스크가 이제 대통령과의 그 지근거리, 트럼프와의 지근거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권력은 그 거리에서 나오잖아요, 최고 권력자와. 예. 예, 거기서 이제 그 거리감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지금 굉장히 좀 2인자 이상 가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모습 보면은 뭐 물 마시는 모습이 있는데 네. 정장 차림을 했거든요. 말끔한 수트를 입고 왔잖아요. 원래 근데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 같은 그런 회의석상에도 그
그 마가 모자 뭐 이런 거 쓰고 그냥 뭐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자켓만 걸치고 막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장 차림인 거예요. 글쎄요. 최근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가지고 미국 한 언론에서 뭐 정장도 안 입고 하다 뭐라 그러는데 아마 그거를 의식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정장을 입고 의회에 나타났다. 이겁니다. 평소 서양 같았으면 또 모자 쓰고 뭐 티셔츠 차림으로 올 것 같기도 한데 그러진 않았어요. 아무튼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요. 내용으로 좀 가보죠. 우리와 관련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했어요. 두 가지 대목에서 우리나라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This system is not fair to the United States and never was.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at one. It will be truly spectacular. 아, 요거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될 대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정대진 교수님. 우선 관세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아주 딱 꺼냈어요. 사우스 코리아를 대놓고 얘기하면서 관세 여기 불합리하다 지금 미국한테 불리하다 이거거든요. 앞으로 우리에게도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고 지금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예정된 수순이긴 한데 이제 예. 구체적으로 이제 4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4배를 한국도 준비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 저 4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지금 오후 내내 지금 설왕설래 중이긴 합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아, 이게 한미 간의 FTA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산품은 관세 0%예요. 그렇죠. 자유무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게 아마 세계 무역 기구에 이제 등록된 최혜국 대우 이제 평균 관세율이 있거든요. 예. 최혜국 대우에서 최혜국 대우로 이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한테 관세를 매기는 그 평균율이 있는데 미국이 한 3.3% 되고 우리가 13.4% 이렇게 됩니다. 그게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아마 그거 보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우리가 사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트럼프 있는데 대통령이 평소에 숫자 얘기하면 이거 고지고대로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팩트 체크를 계속 해봐야 예. 됩니다. 근데 사실 별로 맞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예. 어쨌든 뭐 그런 거 보고 저건 어쨌든 그 자신들의 지지자들 미국 국민들한테 지금 하는 연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관세를 우리보다 4배나 더 우리한테 매기고 있고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딱 듣는 순간 한국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그런 느낌을 주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그 유권자가 밤 9시에 텔레비전 틀어놓고 들었다. 뭐 한국이 뭐 관세를 어떻게 하는지 뭐 평균 모르겠죠, 그 유권자가 잘. 알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면은 야 한국이 그런 나라였어라고 야, 생각을 저기 하게 불공정한데 되겠죠.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지 결집하는 수단으로 이제 의회 연설을 잘 삼은 거고 뭐 예정된 수순이기는 합니다만은 관세부터 어쨌든 한국의 목을 조여올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점점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 연이어 얘기한 그 알래스카 얘기 등등 해서 준비할 게 많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리고요, 정대인 교수님. 알래스카 무슨 가스관 사업 얘기하면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서 일본과 함께 한국을 얘기하면서 수조 달러를 투자하기를 그 나라들이 원하고 있다. 이거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 이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수조 달러라고 하면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저게 수조 원이 아니에요. 수조 원이 수조 아니에요. 달러입니다. 수천조가 되는 돈이고 예. 사실 저게 이제 그 오후에 증권가나 업계에서는 약 한 62조 정도 투자해야 되는 규모 정도라는 말들이 지금 돌고는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그 수조 달러까지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는 얘기할 때 공 하나를 더 붙이거나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 걸 좀 감안해 봤을 때 뭐 그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엄청난 액수의 이제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지금? 투자하라는 거죠. 근데 뭐 누차 우리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한국과 일본의 그 대미 전략으로 예. 많이 회자가 된 게 무역 흑자를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줄여주는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LNG 같은 거 에너지를 많이 수입해 오자, 농산물 수입해 예, 오자라고 예. 하는 게 한국과 일본의 공통 전략처럼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그래 뭐 이미 알고 있죠 그것도 다 그렇기 때문에 콕 집어가지고 아 그래 알래스카에 파이프라인 건설하는데 투자하고 우리 에너지 계속 이제 사가도록 하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제 보내는 것이죠. 예. 아, 그걸 의회 연설에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이름을 딱 거론하면서. 정부가 아마 깊은 분석에 지금 들어가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며칠 전에는 이
TSMC, 이거 반도체, 대만의 반도체 회사죠.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뭐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회사인데 이 TSMC 회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뭐 대만 얘기했는데 우선 말이 달라져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설 뭐 이런 거 관련된 질문을 받고 한 말이 있어요. 그 얘기부터 들어보죠. We'll never take Taiwan by force. I never comment on that. I don't comment on anything because I don't want to ever put myself in that position.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I've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him. We want them to come in and invest. I see. 이게 지난달 말이에요. 나 관심 없어. 그리고 중국과 잘 지내지 뭐 대만 얘기 왜 물어봐요? 약간 신경 안 쓰겠다는 입장 좀 들리잖아요. 그런데요. 지난 3일 TSMC 회장을 만나서 다르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Taiwan Semiconductor is announcing that they will be investing at least $100 billion in new capital in the United States over the next short period of time. They do have a monopoly, and this is a tremendous move by the most powerful company in the world. I can't say minimize. That would be a catastrophic event, obviously. But it will at least give us a position where we have, in this very, very important business, we would have a very big part of it in the United States. So it would have a big impact if something should happen with Taiwan. 달라졌죠? 생각이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바뀌고 뭔가 보면은 안보 문제를요. 이른바 비즈니스, 장사하고 꼭 연관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사업이에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안보를 돈과 거래하는 듯한 얘기를 계속해요. 자, TSMC 회장이 미국에 $1,000억 투자할 것이다. 그 얘기하니까 극찬하면서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어떻게 되겠냐 했더니 재앙적 사건이 될 것이다. 이건 큰 영향 줄다. 뭔가 하겠다는 뜻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일본 총리가 지난달 7일에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그 얘기하니까 또 일본 센카쿠 열도는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 대상입니다. 좋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저렇게. 정대진 교수님. 안보를 좀 장사처럼 생각하면서 거래를 하는 겁니까, 그럼? 예, 그렇죠. 안보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붙여보자면. 그러니까 모든 거래 대상이 그러니까 안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거래 대상을 뛰어넘는 거였잖아요. 더 큰 어떤 목적과 그렇죠. 공동의 가치 때문에 하는 게 보통 안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역할, 리더 역할을 예. 해주는다는 게 공통적인 이제 상식이었죠. 우리 전 세계가 가지고 예. 있었던. 근데 이제 그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베 신조 전 총리 해고록에 보면은 자기가 만났던 미국의 대통령들 뭐 빌 클린턴부터 해서 아들 부시, 예. 뭐 오바마 등등등 해서 자유세계의 리더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다. 예. 근데 자기가 만난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세계의 리더라고 하는 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의 이익이 되면은 안보도 거기에 상응해서 미국이 좀 역할을 해주고 지켜주겠다. 아니, 예를 들면 지금 대만의 TSMC 반도체 회사가 굉장히 거액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대만 침공 관련된 뭐 침공세에 대해서 질문 받으니까 이건 재앙이다. 이거는 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요? 그럼 중국이 미국에 거액을 투자한다고 얘기할 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럼? 그것도 좋다고 할 거면 시진핑 주석과는 자기 사이 좋다라고 늘상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나의 이제 리더십에 따라서 아주 좋은 결과가 오는 거고. 그럼 예를 들면 평화가 온다는 거죠. 대만 문제는 중국의 문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그런 식의 얘기까지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지역에 이제 안정이 있고 모두가 다 평화롭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수사처럼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정의 실현을 위한 어떤 전쟁이나 외교적 대립 이런 거보다도 예. 이익이 보장되는 그냥 안정. 여기에 온갖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 기준 삼아 가지고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 총리에게 한 말, 그다음에 TSMC 대만 반도체 회사 회장에게 한 말과 아주 대비되는 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나온 발언이었어요. 정리해보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광물 협정, 이거 미국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 협정 전에 미국의 안전 보장부터 좀 받고 싶다. 그 얘기를 해달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저 사진 속에 표정 좀 보세요. 이건 굉장히 못마땅하고 막 이런 표정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협상 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전혀 감사하게 나에게 감사하게 행동도 안 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앞선 다른 국가 정상 또는 그 TSMC 회장한테 한 말과는 전혀 다르죠? 정대인 교수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이익에 별다른 얘기를 도움을 줄 만한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럼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이익에 되는 걸로 아주 과감하게 내놓으면 지금 무기 지원 중단했잖아요. 군사 지원. 이거 다시 또 지원하고 다 해줬다. 이렇게 또 바뀌는 겁니까? 바뀔 가능성도 좀 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일단은 어쨌든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잖아요. 축이 광물 협정 사인하느냐 아니냐를 좀 축이 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광물 협정 사인해주고 그리고 이제 무기 지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 또 이제 푸틴과의 관계에서 종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 한번 이번 참에 트럼프는 자기 원하는 대로 카드를 한번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대를 자기 원하는 쪽으로 지금 이미 좀 축은 다 바뀐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광물협정 이게 사인해주는 게 굉장히 미국이 그래도 완전 파국인데 그나마 해주는 게 이제 감사한 선물처럼 받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이제 그거 해주고 그리고 누차 얘기하듯이 광물협정 맺고 광물 개발하러 미국 관리와 미국 기업들 들어가 있으면은 예. 그게 안전 보장이야. 미국 관리들, 미국 기업인들이 있는데 러시아가 더 뭐 침공하겠어? 예. 그게 안전 보장이니까 받아들여라고 하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어버린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지금은 안 할 도리가 없는 거고 트럼프 얘기에 따른다면 광물 협정 준비됐다는 서한을 보낸 거죠.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저거 설전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계속 이제 소셜 미디어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감사 표시 이제 이런 걸 계속 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이군요. 예, 젤렌스키도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CNN 보도에 따르면은 2022년 이후부터 젤렌스키는 한 33번 정도 이상 공식적으로 감사 표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좀 싫어합니다. 오래된 구원의 관계가 있어요. 2019년부터 그때 그 헌터 바이든 수사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고 부탁했는데 안 해줬죠? 안 해주고 그리고 또 작년 대선 기간에도 젤렌스키가 이제 바이든 지지하는 듯한 모습 펜실베니아 가서 보이고 했으니까 별로 관계는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감정적인 것들이 지금 다 여실히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정상회담에서는 별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감정을 배제하고 대통령이라는 기관 대 기관, 정상 대 정상을 그렇죠. 만나는 건데 이제 그 개인의 감정 같은 것들까지 다 섞어서 오로지 이익 추구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심기에 따라서 세계 정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변동 가능성을 인적 요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변하는 요소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상황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손등에 멍이 크게 든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무슨 건강 이상설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렇게 저기 무슨 멍이 목에 부딪힌 듯 하기도 하고 저런 멍 때문에 이제 건강 이상설이 나왔는데 약간 다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영상도 최근에 포착이 됐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Cho này gỡ đi. 저게 미국 시간으로 지난 2일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골프를 하기 위해서 어디 간 건데 내리는데 저런 약간 부자연스럽기도 해요. 강성필 부대변인. 나이가 78이에요. 네. 그러면은 거의 이제 여든이 뭐 눈앞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뭐 염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손등에 멍에서 이번에 다리를 약간 불편해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건강 이상 소리 또 미국 언론에서 나오기도 하더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검색을 해보니까 1946년생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2025년이니까 예. 저희 한국 나이로는 80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썼던 한국 나이로 네. 그냥 여든이다. 예, 여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든의 나이에 뭐 다리를 조금 절룩거리는 것은 사실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어쨌든 간에 적지 않은 나이에 그 대선 선거 운동을 오랫동안 하고 또 대선에서 승리해서 당선된 이후에는 사실 대통령은 더 바쁜 일정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땐 피로가 누적될 수는 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노스캐롤라이나의 어떤 한 연구소에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예. 또 대선 유세 도중에도 저렇게 다리를 끄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활 전문가는 이게 외반슬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키가 큰데 예. 엉덩이 근육이 조금 약한 좀 비만이신 분들은 이게 다리가 안쪽으로 휠 수 있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나마 또 다행인 것은 어쨌든 간에 이게 어쨌든 다리가 휘고 불편한 것은 이게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뭐 미치는 그렇죠, 것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어쨌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는 큰 뭐 이상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나이가 나이만큼 뭐 건강 이상선 물론 뭐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아마 경무인 건 맞아요. 말을 바꿔도 굉장히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다 생각하려면은. 그래서 저런 건강 이상설이 또 미국 정부에서 계속 나온다 그러고요. 이 주제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정대인 교수님. 일단 우리로서는 어떤 큰 과제를 만난 셈인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 우리에게 어떤 청구서를 내밀 것 같습니까? 뭐 처음은 무조건 이제 관세인 거죠. 관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안보도 이제 거래 대상으로 삼잖아요. 혹시 주한미군 문제 이런 걸 또 네, 뭔가를 또 물론입니다. 바꾸려고 하고 그럴까요? 네, 주한미군 뭐 감축 내지 철수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주한미군 감축 철수 안 할 테니까 방위비 분담금 많이 내라. 지금 이제 칼빈 스나 들었잖아요. 핵항모 전략자산 전개할 때마다 예. 건건이 얼마씩 내라라고 하는 것들 하나하나 이제 거래 리스트에서 이제 상기하는 과정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제 정부의 관료들은 또 일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또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을 주시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 주시는 걱정을 하는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있었던 의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2번이나 거론하면서 굉장히 부담을 주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보당국 굉장히 지금 분석에 들어가서 고민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